네. 자, 오늘부터 이제 편미반도식을 이제 수업을 할 건데요. 네. 네, 이게 잘 보이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편미반도식 수업을 할 건데요. 우선은 강의에서 우선은 한 분께서 한글 판서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 강의는 한글 판서로 진행됩니다. 한글 판서로 진행되고 어, 그렇지만 강의 노트는 영어입니다. 그 강의 노트라는 것은 이렇게 판서로 된 것이 아니라 제가 따로 슬랙 채널에 올리고 있는 강의 자료가 있어요. 그 강의 자료가 영어로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강의 노트를 나중에 미래에 쓰기 위해서 쓰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영어로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용어들 같은 거는 최대한 제가 한글로 최대한 쓰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의에서는 엄청나게 그 엄밀한 증명은 최대한 자제하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엄밀한 증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함수해석학이나 아니면 실해석학, 심각하면 조화해석학 같은 엄청나게 그 많은 지식이 필요한데요. 그러다가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의의 그 포인트를 좀 못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의 테크니컬 디테일은 몇 가지 툴들은 제가 그냥 받아들여서 쓸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쓸 거냐면 하디 리트로드 그다음에 그 기술적인 도구는 어 증명 없이 사용할 것도 있어요. 예.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푸리에 트랜스폼은 다 안다고 아니 푸리에 변화는 다 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그 실해석학에서 나오는 하디 리트로드 극대함수 같은 것은 생략할 겁니다. 네. 하디 리트로드 극대함수. 극대함수에서 이제 하디 루트 극대함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LP 공간에서의 LP 계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하디 리트로드 리트로드 극대함수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mf of x is equal to 수프리멈 r equal to 0. 그 다음에 average 그 평균을 취했을 때 어, f dy 이렇게 정의된 놈을 우리가 하디루트르드 극대함수라고 하는데요. 이 하디루트르 극대함수에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다음과 같은 LP 계측이 있습니다. 여기서 P는 이제 1과 무한대까지 포함이고요. 이 경우는 여기서 종종 제가 기호로 어떤 걸 사용할 거냐면 이런 기호를 쓸 건데요. 이런 기호는 어떤 뜻이냐면 A하고 B가 이렇게 돼 있다. 라는 것은 어떤 상수 C가 있어가지고 A가 C times B 이렇게 되게 하는 상수가 있다는 것을 말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C는 A와 B에 의존하지 않아요. 제가 웬만하면 한글로 쓰겠지만 여기서 그 한 가지만 제가 영어는 쓸 수밖에 없는 게 이 관계대명사는 그 쓰는 게 좀 유리한 면이 있어서 제가 이것만큼은 영어로 쓰겠습니다. 이런 거 정도의 서치댓 같은 거는 영어로 쓰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 한글로 할게요. 이제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사실들이 있고요. 그 사실들을 제가 그냥 받아들일 거예요. 그 증명하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는 상식으로 다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게 있다. 나 이런 거 배운 적 없는데 찾아서 공부해서 메꾸던가 아니면 믿던가. 예. 가끔은 수학 공부할 때 모든 걸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가끔은 종교가 필요해요.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주로 할 거냐, 이제 기술적인 아이디어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어, 대표적인 아이디어는 피카드, 순환법. 순환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어, 피카드 방법. 그 영어로는 피카드 이터레이션. 네, 그다음에 이제 변분론. 그다음에 연속 방법론. 또 그다음에 그 개수 고정법. 영어로 직역하면 개수 얼림 방법이라고 불러요. 예, 얼림 방법이 더 적절하겠네요. 얼림법. 요거는 다 그 선형 방정식 이론에서 적용되는 아이디어고요. 그다음에 이제 컴팩트 콤팩트 방법론. 이 콤팩트라는 표현보다 옹골참 방법이라고 쓰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이것만큼 제가 콤팩트로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르레이 샤우더 고정 방법. 고정점 방법론. 뭐 이거는 제가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이제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렉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수학적으로 그 실력을 쌓으면서 가려면 모든 걸 다 증명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그 테크니컬한 디테일들을 진짜 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를 했다가는 이 청중들이 원하는 것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훑어보는 것이 요 강의의 목표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그걸 향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조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소개가 좀 늦었는데 저에 대한 소개를 좀 하면 저는 권현우라고 하고요. 네. 웨어컨. 네, 주변 사람들은 저를 오랫동안 알고 있는 사람은 제 한글 이름보다는 영어 이름을 더 많이 말하는 편입니다. 국적은 한국인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윌컨이라고 많이 불려요. 네. 전공은 아시다시피 편미분 방정식이고요. 편미분 방정식 중에서 조화해석합 방법론, 조화해석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편미분 방정식의 종류는 타원형 또는 포물형 방정식, 그리고 기체 분자 운동. 그 영어로는 이거 키네틱 디어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루이드, 그 유체 역학. 네, 이쪽을 좀 공부하고 있어요. 그-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강의의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그 궁극적인 골은 그 유체 역학에서 나오는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이라고 있는데요. 혹시나 이제 색깔에 조금 보는데 약간 문제가 있다고 약간 좀 그 난감한 면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색깔은 바꿀게요. 어, 나베스톡스 방정식이라고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누는 점성항이고요. 점성계수고요. 정성계수고 여기서 이 삼각형은 라플라시안이라는 기호입니다. 라플라시안.
라플라시안이라고 하고 이제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어 그 다음과 같이 이게 미분항들을 다 더한 겁니다. 이게 미분항들을 다 더한 거. 그 다음에 U 닷 그레디언트 U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여기에 j 번째 항이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정의된 걸 말해요. U K U J 다음과 같이 정의된 것을 말합니다. 사실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는 게 이 U가 만약에 다이버전스가 다시 U가 발산이 0이면 U가 발산이 0이면 요 항과 요 항은 같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그 여기 아까 제가 그 군대식의 표현이 한 가지 나왔는데요. 이제 제가 뭔가 실수를 하면 다시라는 구령을 좀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제 군대 습관이 수학을 가르친 게 제가 한글로 수학을 가르친 게 3년 동안 군대에서 가르쳤다 보니까 용어가 조금 어색한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를 좀 구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서 U는 속도장이고요. U는 속도장. 그 다음에 U는 속도장이고 P는 압력입니다. 그 유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P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 그레디언트 기울기 벡터장은 뭐 아시다시피 이런 걸 말합니다. 이게 기울기 벡터장의 정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초기치에 내가 유제로라는 초기 조건을 줬을 때 유제로라는 초기 조건을 줬을 때 당연히 그 물리적 규칙을 따르는 이 방정식은 당연히 물리적인 규칙으로 유도를 했을 텐데 그러면 초기 조건을 적절히 줬을 때 이 초기 조건으로부터 발전해 나가는 그 초기 조건으로부터 시작이 된 현미분 방정식의 해를 찾을 수 있을까? 유제로가 주어졌을 때 이 NS라고 하는 방정식의 해를 찾을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게 지금 봤을 때는 그냥 질문이지만 이게 수학적으로 들어갔을 땐 약간 좀 모호한 질문이에요. 어떤 면이냐면 이제 이 해라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곧 이따 제가 소개하겠지만 약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weak solution. 그 다음에 강해라는 개념이 있고요. strong solution. 그 다음에 고전해가 있고요. classical solution.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해라는 것은 그리고 학부에서 가르치는 대부분 해는 다 고전해입니다. 고전해라는 건 뭐냐면 진짜 이 미분 방정식이 정말 한 번 미분 타임으로 시간 방향으로 진짜 한 번 미분 가능하고 공간 방향으로 진짜 두 번 미분 가능한 그런 함수를 찾는 걸 말해요. 그런 함수를 우리가 그런 해를 우리가 고전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고전해를 찾는 게 정말 어려운 문제. 선형 방정식 같이 아주 특별한 방정식이 아니고서는 이 고전해를 찾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그 제일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하면서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게 그 클레이 난제를 푸는 건데요. 클레이 난제라고 어 2000년도에 수학 문제 7개를 선정해서 이 문제 중에 하나를 풀면 그 사람한테 100만 달러를 주겠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어떤 문제냐면 만약에 내가 유제로가 정말 매끄럽다면 정말 좋다면 그러니까 정말 좋다는 게 뭐냐면 그 컴팩트 지지를 갖고
컴팩트 지지를 갖고 매우 매끄럽고 아무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조건을 다 줬을 때 그러면 당연히 그 좋은 초기 조건이니까 미분 방정식의 해가 정말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글로벌리 그러니까 시간을 내가 아무 시간을 잡더라도 그냥 해가 전역적으로 존재할지 아니면 유한 시간 안에 해가 폭발하는 해를 만들 수 있는지 그게 현재 지금 난제인데요. 유가 정말 좋다면 해가 고전해가 대역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자, 이걸 풀면 여러분들이 벤마따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전에 네이버 웹툰 중에 나비에스톡 그 수학자라는 법이었나 어떤 이상한 웹툰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그 어떤 여자 주인공이 나베스톡스 이난제를 풀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열심히 해놓고서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러브 스토리 뭐 그런 웹툰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 예. 포인트는 아무튼 이걸 풀 수 있는 건 진짜 난제입니다. 예. 실제로 만약에 이제 최근에 수학 연구에서는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냐면 만약에 이제 이 누가 없다면 이 항이 없다면 유제로가 되게 안 좋은 해람 되게 약간 좀 유제로가 좋지 않은 이니셜 데이터를 초기 조건을 줬을 때 유한 시간 안에 해가 폭발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냈어요 사람들이. 이게 최근에 2020년도부터 만들고 있는 타렉 엘겐디나 아니면 톰 허우라던가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식의 그 폭발의 시나리오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은 나베스톡스에서도 지금 폭발해가 있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추측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반반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폭발할 거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거기까지는 당연히 가진 못하고요. 그렇지만 뭐를 할 거냐면 뭐를 증명하는 게 목표냐면 유제로가 만약에 L2 공간의 원소면 3차원에서 L2 공간의 원소면 어 그 르레이 호프 약해가 존재한다. 약해가 대역적으로 존재한다. 네, 이게 1934년에 장 르레가 증명을 했어요. 네. 장 르레가 증명했어요. 네. 장 르레라고 하면 안 되고 장 르헤라고 해야 되지만 프랑스어도 잘 몰라서. 제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강의의 목표는 이걸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목표입니다. 우선은 두 가지 개념이 확실히 다르고요. 르레이호프 약해는 이미 1934년에 증명이 됐고 그 약해가 실제로 고전해가 되는지 그게 난제입니다. 그게 난제예요. 현재까지는 유에 어떤 특별한 조건을 주지 않고서는 이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종류의 시나리오 결과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예.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강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요거에 정말 이때 논문을 보면 정말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이 모든 수학을 그때 다 만들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는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몇 가지 함수 해석과 기술도 별로 없던 시절이고 그냥 아무것도 없던 시절인데 그냥 이 사람은 이 논문에서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사실상 지금 현재 편미분 방정식의 이론은 거의 이 사람이 만든 메소드를 지금까지도 쓰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34년에서 근본적인 발전이 없어요. 어떤 의미로. 예. 근본적인 어떤 패러다임을 바꾼 논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 혹시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제가 네. 잘 모르서 그러는데 그 폭발해라는 게 제가 이제 잘 모르지만 뭔가 발산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제가 이제 수학적으로 잘 모르지만 어떠한 좀 의미가 있는지 뭔가 간단하게 코멘트 해주시거나 그럴 게 있을까요? 이런 네, 이론 방. 만약에 이제 폭발해가 존재한다면 그 폭발해가 존재한다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자연에서 나타난 방정식이면 자연 현상을 제대로 기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모델이 적절한 모델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예. 만약에 왜냐하면 자연에서 예를 들어서 물을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데 그 물에서 어떤 초기 조건을 딱 줬더니
갑자기 그 분명히 우리가 자연에서 관찰하는 거는 유한 시간에 우리가 물론 사람은 유한한 존재지만 초기 조건을 줬을 때 갑자기 이렇게 붕 날아가는 그런 건 없잖아요. 아주 좋은 시나리오가 있으면. 근데 그런 것이 나타났다면 그거는 그 모델이 이 방정식이 정확하게 이 물리적 현상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요즘엔 그쪽에 관심이 많아요. 네.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쪽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그것에 이제 블로업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 연구하는 것이 요즘에 연구 트렌드 중 하나예요. 한국에서는 서울대학교 정인지 교수님이 그쪽에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걸로 답변의 질문 됐으려나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이겁니다. 이 정리를 어떻게 증명할까? 당연히 모든 테크니컬 디테일 못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는 이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네, 그래서 아웃라인을 좀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그래서 피카드 방법론을 공부할 거고요. 편묘 방정식은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할게 포화성 방정식을 좀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기로는 오일러 방정식을 좀 소개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이제 열 방정식, 그 다음에 이제 칼데런 지그문드 방법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건 사람 이름이니까 제가 영어로 쓰겠습니다. 칼데런 지그문드 계측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네. 계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나베스톡스 방정식.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내용들을 다 제대로 다루려면 사실은 1년이 걸립니다. 수학과 과정에서 일주일에 3번 정도 수업해서 다 나가야 되는 과정인데 이거 13주로 할 거거든요. 그 소리는 뭐냐면 이 테크니컬한 디테일을 다 메꾸는 것은 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요. 어, 이 전체적인 흐름을 알려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편미분반도식 다 알았다라고 하면 안 되고 이 편미분반도식 이론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다루는 것도 아주 일부분에 불과해요. 제가 모든 편미분반도식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로 편미분반도식 마스터가 됐다. 그러면 테렌스 타워가 돼야죠. 예. 그렇지만 저는 적어도 테렌스 타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쪽에서만 다룰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나 질문 같은 게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편미분반도식에 어떻게 유래되는지 그런 것은 다 안 하고 그 이론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론적으로 들어가다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수송방정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영어로는 transport equation. 수송방정식은 어떻게 주어진 방정식이냐면 그 타임 시간 미분이 이렇게 어떤 벡터 함수가 그 그 시간에 의존하면서 공간에서 정의된 이런 벡터장이라고 했을 때 벡터장의 함수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수송 방정식이라고 해요. 자, 우선은 이 방정식의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건 선형 방정식입니다.
선형 방정식이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U1하고 U2가 이 수송 방정식의 해라면 그러면 U1 더하기 U2도 이 방정식의 해가 돼요. 당연히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더한다면 그러면 그 시간 미분 연산자랑 그다음에 공간 미분 연산자 그러니까 그 기울기 벡터장이 다 선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우리가 분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만약에 요거랑 그다음에 요렇게 묶어둔다면 이렇게 묶어둔다면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요. U1하고 U2가 모두 다 수송 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에 요것들은 다 0이 됩니다. 따라서 이 U1하고 U2는 U2의 합, 이 함수 또한 해가 됩니다. 이런 성질을 만족하면 우리가 이 방정식의 선형성을 가진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합을 더해도 다시 편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죠. 이렇지 않은 이런 성질을 만족하지 않는 해가 바로 아까 제가 소개했던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U 닷 그레디언트 U 이 항이 이제 그 비선형 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거 비선형 방정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편미분 방정식을 비선형 방정식이라고 해요. 많은 물리적 현상을 가지고 있는 방정식들이 상당히 그 비선형 방정식이 정말로 많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의 물의 표면을 다루는 방정식 같은 것도 다 비선형적인 형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얘기하는 자연스러운 방정식들은 전부 다 비선형 방정식인 게 많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성질이 뭐냐면 이 편미분 방정식은 이제 일개 미분 방정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개 미분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 미분 연산자가 두 번 미분이 아니라 다 한 번 미분 연산자밖에 없어요. 탐포럴 시간 미분 연산자도 한 번 미분한 거고 공간 기울기 벡터도 한 번 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한 번만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미분 방정식계는 일개 미분 방정식입니다. First order equation이에요. 자, 이렇게 간단한 평면 방정식인데요. 이게 진짜 어려운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은 그 벡터 필드 이 B가 되게 좋다라고 가정하고 이 평면 방정식을 어떻게 풀지를 한번 볼 거예요. 이게 매우 좋다라고 가정했을 때. B가 정말 좋다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걸 가정할 거냐면요. 제가 다음과 같이 공간에 대해서 립시츠 연속을 가질 때를 생각할 겁니다. 네. 립시츠 연속. 여기서 t는 그냥 아무런 t예요. 아무 t나 다 되는 겁니다. 여기서 t는 0까지 포함하죠. 네. 이 l은 t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t에 의존하지 않는 어떤 상수가 있어가지고 그 x하고 y 사이에 연속 그, 그, 어, 파라미터 생각이 안 나가지고 파라미터가 이렇게 의존할 때는 우리가 립시츠 연속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할 때 이 편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예. 아니면 이제 조금 더 가정해서 이제 실제로는 그 C1 미분까지 가능했을 때 그때를 좀 생각하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푸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x 다음과 같은 1개의 미분 방정식을 1개의 그 상미분 방정식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x0 x를 이제 x로 두는 이런 상미분 방정식을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상미분 방정식의 해가 항상 존재하는가? 해가 존재하는가? 우선 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만약에 제가 U라는 것을 만약에 요 방정식을 만족한다고 했을 때 U T에 X T X를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연쇄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한 번 미분할 수 있고요. 그 시간 쪽에서 한 번 미분하고 공간 쪽에서 미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그, 그 다음에 여기 그 연쇄 법칙을 사용을 하면 서메이션 합 1부터 3 1부터 d까지 n까지 n까지 어 그 이쪽에 미분이 걸려서 x u x i t, x t x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미분이 i번째 성분이 나오면서 미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정의에 의해서 요것은 bi의 t x t, x랑 같아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템포럴 미분 더하기 b 닷 그레디언트 u가 돼서 이게 0이 되는 걸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어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궤적을 따라서 해를 생각을 한다면 요것이 상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따르게 말한다면 내가 만약에 t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t에다가 0을 집어넣어도 요게 같다는 소리죠. 왜냐하면 t의 이 궤적을 따라서 어떤 그 곡선을 따라갔더니 이 곡선 위에서는 상수인 거니까요. 그럼 t에다가 0을 집어넣어도 똑같죠. 그러면 근데 내가 x x가 뭐였냐면 이게 x였어요. 그래서 u x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제가 당연히 편미분방정식을 풀려면 적절한 초기 조건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초기 조건을 내가 u0로 둔다면 이것은 u0 x가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이 편미분방정식을 풀려면 이것의 역함수를 찾아가지고 이것의 역함수를 적당히 치환해서 넘겨버리면 UTY라는 것을 내가 U0의 X 인버스 T, Y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럼 이걸 실제로 이 편미분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방법론을 우리가 어, 특선성 방법론이라고 부릅니다. 네. Method of Characteristic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 어떤 적절하게 그 주어진 벡터장에 대응돼서 그것에 따라서 나오는 어떤 적절한 궤적을 찾아서 이 편미분방정식을 푸는 걸 우리가 특정선 반복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편미분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이슈를 해결해야 되냐면 이 첫 번째로 이 O라는 방정식을 풀 수 있어야 되고요. 이 O라는 방정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XT라는 것을 우리가 그 흐름 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흐름 맵이 그 디페어모피즘 그러니까 미분 동형 함수가 되어야 된다는 걸 보여야 돼요. 네. 그렇지만 저는 오늘은 그 미분 동형 함수라는 것을 보이는 것은 엑서사이즈로 맡기고 어떻게 저 오의 해를 건설할 수 있을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정리 피카드 또는 이제 그 프랑스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코시 립시츠 정리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제가 벡터장이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을 때 B가 스타를 만족한다면 어떤 어떤 적절한 T가 존재하여
O의 해가 존재한다. 해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네, 다시 이제 어떻게 다시 이제 다른 말로 다르게 바꾼다면 어 x 닷 이퀄 bt x x 제로가 x 제로인 요 상미분만도 시계가 존재해요. 네. 자, 여기서 첫 번째 관찰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벡터장은 상당히 비전형적인 표현을 허용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x 제곱 같은 거. b를 만약에 x 제곱으로 준다면 당연히 그거는 대역적으로 립시츠 연속은 아니지만 이 정리에 따르면 아주 되게 스몰한 되게 작은 t에서는 미분반도 시계가 존재해요. 예. 아니면 또 다른 예로 sin x는 대표적으로 립시츠 연속인 함수입니다. 전 구간에서 립시츠 연속이에요. 이렇게 비선형이어도 해가 존재한다고. 네. 그런 그런 걸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푸느냐? 증명을 하느냐? 우선은 첫 번째 관점을 바꿔야 돼요. 이제 이 실제로는 이 상미분만주식 해를 만족하려면 당연히 x가 C1은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한 번 미분한 것이 연속이 되어야 이 상미분만주식 해가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B는 연속인데 B랑 이제 어떤 연속 함수를 합성한 것도 당연히 연속 함수인데 좌변도 연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x는 C1 정도는 가져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강의 초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통의 편미분만천식 또는 미분만천식의 해는 고전해를 찾는 게 보통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생각을 바꿔서 그것보다 더 약한 개념, 더 제너럴한 개념에서 시작해서 그 우리가 찾은 해가 실제로는 고전해가 된다는 식의 접근을 방법을 취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할 거는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바라볼지 관점을 한번 바꿔봐요. 바꿔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놈을 O1이라고 할게요. 어, OD라고 할게요. OD. 자, 이 OD에 해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OD를 시간에 관해서 접분을 한다면 0 to t x.s ds is equals to 0 to t b s xs dx 이걸 접분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좌변은 좌변은 xt 마이너스 x 제로가 되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xt, x 제로가 되죠. 맞죠? 그냥 그 미적분한 기본 정리 쓴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관찰. 만약에 내가 자, 이거를 만족하는 x를 내가 찾았다고 합시다. 함수 x를 찾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x는 C1 함수가 돼요. 왜냐? 내가 만약에 이걸 만족하는 어떤 연속 함수를 찾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함수가 C1 미분 가능해요. 왜? B가 연속 함수고 접분으로 정의됐기 때문에 미접분한 기본 정리에 의해서 이 함수 우변은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그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미분을 할 수 있고 미분한 것이 실제로 연속 함수가 되기 때문에 C1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이 방정식을 직접 푸는 걸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접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x를 찾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접분 방정식,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 그 약해 건설 약해 그 약해 뭐라 이 제가 웬만하면 세종대왕님을 존경하여 그 영어를 쓰려 한글 용어를 쓰려고 하는데 이것만큼 번역이 안 되네요. 위포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문제를 조금 정칙성을 약화시켜서 문제의 관점을 바꿔버리는 거. 이걸 위포뮬레이션이라고 해요. 예. 정칙성을 바꾼 거죠. 왜냐하면 원래 문제는 C1 함수를 찾아야 되는데 C1 함수를 찾을 게 아니라 연속 함수만 찾으면 된다는 걸 보인 거죠. 이런 등식을 만족하는 연속 함수만 찾으면 된다는 거. 네. 자, 그러면 그럼 뭐 알겠다. 그럼 이거 도대체 해를 어떻게 찾느냐? 다음과 같은 연속함 그 수열을 잡습니다. 어떻게 잡냐면 우선 x0는 주어졌죠. x0 주어졌고요. xt라는 것을 제가 편의상 다음과 같이 정의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x0t를 제가 x0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xn 플러스 1t를 x0 더하기 0 to t b bs xn의 s ds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러니까 xn으로부터 xn 플러스 1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내가 만약 x0로 시작을 했으면 x0로부터 정의된 게 x1으로 정의되고 x1으로부터 x2가 정의되고 x2부터 x3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선 관찰해야 될 게 x0 자체는 이미 그냥 상수함수죠. 상수함수니까 x0를 저기다 넣어버리면 x1t는 정의되죠. 그냥 접분한 거니까요. b0 bs x0를 그냥 접분한 거니까. 다시 x1t를 보면 x0 플러스 0 to t b s x0 ds니까 이건 실제로 그냥 b를 그냥 접분한 것밖에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x1t는 잘 정의되는 함수입니다. 연속 함수죠. 자, 이걸 바탕으로 다시 x1t를 바탕으로 x2t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x3t를 만들어내고 그럼 귀납적으로 뭘 할 수 있냐면 xnt는 되게 잘 정의된 연속 함수인 거죠. 시, 전체 공간에서 전체 함수 어떤 유한한 t를 잡아도 저 함수는 잘 정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놈에 대해서 우리가 뭘 보일 거냐면 어, 어, 목표. 목표는 뭐냐면 이 xn이라는 것이 어떤 적당한 상수 t가 존재해서 이 xt에서 호시 수열을 만족한다는 거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그 합부 해석하 기본 상식 하나. 그 xt 같은 함수는 그 xt와 같은 함수는 우리가 어떤 함수였냐면 이거 반화 공간이죠. 반화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호시 수열을 이 함수 공간에 들어가 있는 호시 수열을 잡으면 호시 수열이 있으면 반드시 어떤 함수로 수렴한다는 것을 어떤 함수로 수렴한다는 것을 수렴해서 그 함수가 그 xt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반화 공간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저런 호시 수열을 잡았다면 어떤 함수로 수렴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함수가 실제로 해가 됩니다. 그럼 이거 호시 함수인 걸 어떻게 보이느냐? 어, 자, 이제 이 두 함수를 빼봐요. 두 함수를 빼면 x0 정의대로 다시 쓰면 0 to t b s xns ds 빼기 x0 0 to t b
S x n-1 S ds가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빼면 제로 to t b s xns 마이너스 b s xn-1 s ds가 되고요.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당연히 그 적분의 선형식 때문에 그렇죠. 적분 연산자의 선형식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양변에다가 그 절대값을 취해요. 그러면 제로 to t b s xns 마이너스 b s sn-1 s ds가 돼요. 아, 판서가 빠르면 판서가 빠르다고 말씀해 주세요. 자, 근데 우리가 뭐를 알고 있냐면 이 B라는 것은 어떤 성질을 만족하냐면 립시츠 성질을 가지고 있죠. T에 대해서는 유니폼하고 X에 대해서는 립시츠 연속을 가지고 있는 벡터장이에요. 그래서 요 놈은 뭘로 이제 그 잡을 수 있냐면 L에 xn s 마이너스 xn-1의 s로 그 잡아낼 수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것을. 자, 따라서 이걸 다시 쓰면 xm 플러스 1 t 마이너스 xmt가 되고 이거는 l에 0 to t xn s 마이너스 xm 마이너스 1 s ds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이 S에 있는 것을 제가 수프리멈 기호를 이용해서 잡는다면 어떤 S가 0t xns 마이너스 xn 마이너스 1 s ds로 잡고 여기서 t는 라지 t보다 작아요. 자, 이렇게 잡는다면 당연히 요 놈은 LT의 수프리멈 S 0t xn s 마이너스 xn 마이너스 1 s ds가 됩니다. 아, s가 됩니다. 자, 그래서 편의상 제가 만약에 f를 xt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한다면 요 우변은 다시 있으면 LT의 xn 마이너스 xn 마이너스 1의 xt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등식이 만족하는 건 어떨 때 만족하고 있냐면 이 조건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뭐가 보여진 거냐면 xn 플러스 1 마이너스 xn xt is less than equal lt xn 마이너스 xn 마이너스 1의 xt가 됩니다. 자, 그래서 xn 플러스 1 마이너스 xn은 한 개 단계를 떨어뜨리면 LT의 에러가 나오면서 그 xn 마이너스 1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이 과정을 반복을 한다면 LT의 제곱 x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n 마이너스 2 그럼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한다면 LT의 n x1 마이너스 x0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한다면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부터 뭐를 볼 수 있냐면 내가 만약에 LT가 1보다 작도록 어떤 상수 t를 잡으면 예를 들어서 t를 얘가 1 over 2L이라고 잡으면 그럼 사실은 뭘 볼 수 있냐면 이 xn이 코시수열이 됨을 볼 수 있어요. 이 xt에서 코시수열이 됨을 볼 수 있어요. 이거가 엑서사이즈 연습 문제. 사실은 제가 노트에 써놨어요. 사실은 노트에 제가 증명 다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기 xn이 여기서 코시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xn이 x로 이게 0으로 가게 하는 어떤 x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xn 플러스 1 t is equals to x0 0 to t b s xn s ds라고 했는데 내가 실제로 리밋을 보내면 여기서 리밋을 보내면 xt로 갈 테고요, 당연히. 그럼 요것이 실제로 0t bs xs ds로 가느냐? 이걸 증명을 해야 되죠. 이건 어렵지 않은 게 0 to t b s xn ds랑 요것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내가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요 차가 0으로 수렴한다면 당연히 그러면 요 리밋이 증명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합을 보면 b s x n s 마이너스 b s x s ds를 보면요. 이거 합쳐준 거죠. 근데 벡터장 이 b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이 그 립시츠 그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0 to t L x n s x s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t가 지금 0 to t까지 있는 거니까 이제 이거 t가 되고 L이 되고 그 다음에 정의 아까 그 같은 이유로 XT로 이제 컨트롤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x는 다음과 같은 수렴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따라서 요 놈은 0으로 갑니다. 즉, 이 물음표가 해결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보였냐면 지금 이 상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x를 하나 찾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일성을 보여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해가 하나가 존재한다는 거 보였지 이 해밖에 없다는 걸 증명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는 과정이 또 필요한데요.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xt x0 0 to t b s xs ds 요걸 만족하는 다른 해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같은 초기 조건으로 출발했을 때. 자, 다른 두 해가 있다고 가정하고 두 개를 빼봐요. 그러면 0 to t b s xs 마이너스 b s y s ds가 되고요. 그럼 이거를 절대값 취해주면 x 절대값 취해주면 xt 마이너스 yt less than equal 0 to t b s s 마이너스 b s y s가 되고요. 그냥 두 개를 뺀 거죠. 그런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b가 벡터 그 립시츠 연속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놈은 L 0부터 T S S Y S가 되고요. 자,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양변에다가 그 이 안에 있는 놈을 그 수프리멈으로 빼내면 L에 0 to T X 마이너스 Y X T DS가 되고요. T는 아까 라지 T보다 작으니까 LT에 x 마이너스 y의 xt가 되고 이로부터 뭐를 확인할 수 있냐면 x 마이너스 y xt is less than lt x 마이너스 y의 xt가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t를 어떤 걸로 잡았냐면 요 놈이 2분의 1 정도 되게 잡았거든요. 자, 그 소리는 뭐냐면 요 놈은 1 over 2의 x 마이너스 y xt가 되죠.
자, 그러면 어떤 상수 A가 있어가지고 A가 2분의 1 A보다 작은 어떤 양수가 있어요. 자, 이걸 만족하는 거는 A가 0밖에 없죠. 그래서 따라서 뭐가 증명됐냐면 x, y in xt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유일성이 증명이 됩니다. 자, 증명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다시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은 다시 하겠습니다. 증명은 다시 한번 보면 기존의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xn이 정의되면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올리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 우리가 피카드 방법론이라 하고요. 이게 되게 쉬운 방정식에만 적용될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방정식에 다 적용이 돼요. 많은 방정식에 생각 이상으로 많은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슈레딩거 방정식도 그렇고요. 비선형 슈레딩거 방정식의 그 국소회를 건설할 때도 이 방법론을 본질적으로 쓰고요. 블라서 포화성 방정식이라고 아마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다룰 방정식도 그런 식으로 해가 건설이 되고요. 되게 다양한 방정식에서 사용이 되는 방법론. 그래서 적절한 호시 수열을 잡아가지고 그 해를 건설하는 방법론이에요. 한 가지 리마크를 하자면 아마 이제 그 합부 위상수학을 보신 분이라면 이게 아마 그 반화 고정점 정리 또는 반화 축소 정리, 그 컨트랙션 프린시플 그걸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사실은 그거 증명 방법입니다. 예. 그걸 증명하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언어로 풀어 쓴 게 이게 약간 좀 생각하기가 더 좋은 면이 있어요. 약간은 기존의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거 업데이트 시켜서 해를 건설하는 거. 이게 진짜 생각 이상으로 되게 많이 쓰는 방법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나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모델을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하나 드리면요. 어, 이제 어떤 입자들이 이렇게 퍼져 있다고 합시다. 네. 자, 서로 간에 인력이 다 있고요.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전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다 전자. 다 여기 전자가 다 있으면 전자들끼리 그러면 청력이 있겠죠. 그 그러면 청력을 보통 기술하는 그 규칙이 뭐냐면 쿨롱이죠. 쿨롱. 쿨롱의 규칙에 의해서 이 입자 간의 서로의 인력을 기술할 수가 있잖아요. 쿨롱의 법칙 때문에. 그러면 이 이 방정식들을 다 모아보면 어 이제 이 입자들을 제가 다 i라고 하면요. 그 xi를 제가 vi라고 두고요. vi라는 건 벨러시티 그러니까 속도죠. 그러면 이제 뉴턴의 제2법칙 때문에 bi 이 입자에 가해지는 힘은 이 모든 다른 입자들 간의 서로 간의 상호 인력과 그 다음에 그 상호 인력의 R자임으로 다 기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J가 1과 다를 때 XI 마이너스 XJ 3승 XI 마이너스 XJ 물론 여기서 이제 QI, QJ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 서로 간의 청력이 있는 이런 시스템에서 이, 이 입자 간의 운동을 기술하는 방정식은 지금 다음과 같은 규칙을 만족하겠죠. 그렇겠죠. 이제 입자가 이렇게 있다면요. 입자 간의 서로 간의 인력이 이렇다면. 자,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입자가 두 개만 되더라도 이 입자의 운동을 기술하는 것이 상당히 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래도 풀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입자가 정말 많다면 그러니까 입자가 정말 많다면 이거를 컴퓨터가 풀기가 정말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것에 그 컴퓨팅 에러가 엄청나게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게 요구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생각을 하냐면 이 방정식의 그 n을 리미트를 보내가지고 나오는 편미분 방정식을 공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키네틱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체 분자 운동로. 그러면 이것을 만족하는 방정식이 어떻게 기술이 되냐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기술이 됩니다. 여기서 EF는 뭐냐면 이제 그 마이너스 어 그 파이로 정의되는데 이 파이는 어떤 거냐면 다음과 같이 FDV. 여기서 F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시간, 공간, 그다음에 벨로시티로 정의된 이제 그 입자 그 덴시티 함수, 입자 그 밀도 함수예요. 그러니까 일자 밀도 함수로 이 현상을 기술할 수 있는데 뭐 기체 분자론을 아시는 분들은 뭐 볼츠만 방정식 같은 걸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 볼츠만 방정식은 충돌을 가정하지만 이건 충돌을 가정하지 않는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연구하는 것보다는 컴퓨팅 파워가 이것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나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연구하는 것을 많이들 하는데요. 특히 이제 플라즈마 같은 것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니면 플라즈마를 어떻게 기술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은하수 같은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하려고 이런 모델을 도입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블라서 포화성 방정식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선은 이거 여기서 이제 곧 이따 스탑할 건데요. 이거 아까 분석했던 방법론을 다시 봅시다. 어, 자, 이 방정식은 1개 미분 방정식입니다. 왜? 다 미분 연산자가 다 한 개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x의 관점에서 한 번 미분, v의 관점에서 한 번 미분. 그래서 이거는 1개 미분 방정식이에요. 1개 편미분 방정식. 그다음에 당연히 이거는 비선형 방정식입니다. 왜 비선형 방정식이냐면 여기 앞에 있는 것은 다 아까 봤던 그 수송 방정식이죠. v가 그냥 어떤 상수로 주어진 수송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f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이것의 파이의 그레디언트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 파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일리 논리니어한 방정식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비선형 방정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편미분 방정식을 아까 소개했던 특선성 반복론으로 풀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게 되게 더 좋은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 그 해밀톤 역학의 성질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아주 되게 좋은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방정식이에요. 심지어 비선형 방정식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되게 특이한 방정식입니다. 이게 그게 놀라운 건 아닌 게 이게 앞에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에너지 보존계잖아요. 보존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놀랄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약간 이런 것에 대해서 요즘에 사람들이 또 이런 평균반도식의 해가 어떤 식으로 해가 대역적으로 존재할지 어떤 조건에서 대역적으로 존재할지 아니면 대역적으로 존재한다면 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수렴해 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좀 최근에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것도 하나의 제 연구 분야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걸 봤을 때는 이 특선서 반복론이 되게 모든 것에 다 적용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되게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인생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를 제가 소개한다면 비선형 방정식을 하나 풀어볼 거예요. 그거를 어떤 걸 풀 거냐면 다음과 같은 미분 방정식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건 스트럭처가 똑같죠. 여기 U는 다 그냥 1차원에서 정의된 그냥 함수예요. 스칼라 함수입니다.
자, 보면 아까 수송 방정식이랑 구조가 유사하죠. 왜? 아까는 b 닷 그레디언트 u였는데 지금은 그냥 b 대신에 함수 u로 바꿔서 u 닷 그레디언트 u예요. 그러니까 구조는 똑같은데 이거는 비선형이죠. 왜 비선형인 거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비선형인 거 관찰을 해보면 자, 이거를 내가 묶어봐도 이건 어떻게 묶을 수 있겠지만 어, 자, 이것에 대해서 묶을 수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뭐 특별한 성질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걸 0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정식은 비선형이에요. 그렇지만 이 버거스 방정식도 이걸 우리가 버거스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네. 자, 이렇게 버거스 방정식 이게 논리니어한 방정식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던 특선성 반문론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보죠. 다음과 같은 이제 OD를 생각합니다. 그다음 여기서 U가 유제로라고 주고요. 자, 그러면 아까 그 U가 만약에 되게 좋은 놈이라면 U가 만약에 되게 좋은 거라면 호시 리티즈 정리에서 요 XT가 존재하죠. 그리고 무엇을 관찰할 수 있냐면 내가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넣는다면 아까 비슷한 이유로 요게 0이 되면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U T X T X is equals to U 제로 X임을 관찰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 특선선에 따라서 상수인 거니까요. t에다가 0을 넣으면 이게 만족하죠. 모든 t에 대해서. 아, 물론 0 근처에 있는 어떤 적절한 스몰 t에서 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여기다 집어넣어요. 이거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x 닷 tx is equals to u0 x가 되고 x0 x x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접분을 하면 xtx는 x 더하기 t u0 x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되게 특이하게도 보통은 이 x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겠는데 이 방정식에 한해서는 x가 아주 구체적으로 주어져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던 특선성 반문론을 풀려면 이 x라는 함수의 그 x라는 함수가 미분 동형 사상이 돼야 되고 동형 함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걸 체크하려면 그 인버스 역함수 정리를 쓰면 되죠. 역함수 정리를 쓰려면 x에다가 내가 한번 미분을 하면 그러면 t u0 프라임 x가 되고요. 만약에 내가 t를 되게 작게 잡고 이 u0 t가 그 사라지지 않는다면 u0 t가 0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게 0이 아니게 되죠. 따라서 그런 조건에 한해서는 우리가 요 xt를 그 xt 역함수를 찾을 수 있게 돼서 이 방정식을 풀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버거스 방정식은 되게 특수하게 되게 좋은 방정식처럼 보여요. 그냥 비선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편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편미분 방정식은 어 아까 제가 나베스톡스에서는 약해에 관해서는 대역적으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뭐 대역적으로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 고전의 관점에서는 대역적으로 존재할지 아니면 국소적으로 존재할지 그거가 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버거스 방정식도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유제로가 어떤 유제로를 잡느냐에 따라서 방정식의 해가 대역적으로 존재할지 아니면 국소적으로만 존재할지를 국소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한번 관찰을 해보면 만약에 내가 U0 X를 내가 알파 X라고 주면요. 알파는 그냥 실수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특선선 방법론을 쓰면 우리가 뭐를 알고 있냐면 어 그 x t x가 x0에 t의 알파 x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utx라는 것을 이거를 잘 대입을 해보면요. 이거 어 실제로 xt의 역함수를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죠. 왜 내가 여기다가 이제 어 역함수를 찾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xt에다가 인버스를 곱했을 때 이게 x가 되게 하는 놈을 찾으면 되니까요.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대수적인 계산을 거치면 뭐를 알 수 있냐면요. 뭐를 알 수 있냐면요. 알파 1 더하기 t 알파의 x가 실제로 해가 됨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 편미분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이 버거스 방정식의 해가 돼요. 자, 만약에 알파가 양수여 봐요. 알파가 양수면 t가 만약에 양수 쪽으로 잡아버리면 이거는 양수죠. 그러니까 이 함수 자체는 되게 잘 정의가 돼요. 만약에 알파가 양수면요. 근데 만약에 알파가 음수면 1 플러스 t 알파가 0이 되게 하는 t가 양수 t가 있겠죠. 정확하게는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알파까지는 이 편미분 방정식 해가 계속 존재하다가 이 1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시점부터 마이너스 1 알파가 되는 시점부터 이 방정식의 해가 정의가 안 돼요. 사실은 이 특선선 방법론에서 전제했던 게 뭐냐면 U라는 함수가 실제로는 C1 함수가 된다는 걸 제가 가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 마이너스 알파부터는 아예 그 벡터장이 정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해가 여기서는 대역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그 좋은 카테고리 안에서는 이 버거스 방정식이 대역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관점에 따라서 해가 대역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대역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조건에 따라서 대역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대역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되게 이제 관점에 따라 이 편미분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되게 어 물리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되게 더 약한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전까지 배웠었던 편미방식의 해결을 찾는 거는 대부분 뭐 풀이의 방문으로 쓰던 아니면 뭐 특수함수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진짜 해가 되는 걸 관찰을 했는데 이 편미방식 이론에서는 해의 개념을 더 확장을 시켜서 확장된 해의 개념이 존재하고 확장된 해가 실제로 해가 되는지 그런 쪽으로 관찰하는 것을 현대 편문방정식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오늘 한맛을 제가 피카드 방법론을 통해서 보여드렸고 이 피카드 방법론이 생각 이상으로 비선형 방정식의 해를 건설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걸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아까 소개했던 블라소 포화성 방정식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포화성 방정식을 조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실까요?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자, 레코드를 그럼 끄면서 그럼 레코드를 우선 끄고 질문을 좀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